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반짝 상승에 이어서 다시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FOMC 첫날 결과에 이어서 이제 새벽 3시 30분쯤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 결과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과연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 정비를 해나가고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대비를 해보신다면 고민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까지 눈여겨보셨다가 내일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특히나 지금 FOMC 결과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채팅창에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어떤 전략 짜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방송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힘차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그분입니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누구보다 가장 잘 보고 있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특히나 내일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안내가 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내일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낙폭이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상황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이용준 디렉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그 낙폭이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FOMC 결과 발표 전날은 불확실성이 최고조가 되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 상승 나오고 오늘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일 새벽 3시부터 FOMC 금리 발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 시작하면 저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매수해서 물린 종목들이 있다면 좋은 자리에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매도 타점 잡으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섹터로는 YTN 매각 관련 섹터하고요. 자율주행차 그리고 지금 좀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푸틴이 동원령을 다시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였던 농산물 도매 가격
급등의 관련주들 이런 섹터들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내일 FOMC 발표가 끝나고 내일 장 시작되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다우, 나스닥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제가 확인할 때는 1,394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잡혀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1,400원은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내일은 저는 상승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전에 오늘이나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제가 공략 지점에서 좋은 매도가 한번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5종목 볼 수 있는데요. IMBC, YTN, 화천기계, 삼보모터스, WI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IMBC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IMBC 상한가 갔던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YTN 상한가로 인해서 민영화 바람이 다시 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거든요. MBC 같은 경우는 2012년에도 한번 그랬고요. 2022년에도 그랬고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상한가를 한번 가기 때문에 즉 매각 이슈가 다 발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YTN 바로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신문이 지분율을 4.84에서 5%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5%가 되면 바로 이제 특정 관계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5%까지 늘린 것 같고요. 그리고 매각 민영화 이슈가 지금 되는데 한전 KDN이 최대 지주이고 21.43%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YTN의 지분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아마 매각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YTN 내부 직원들은 또 이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화천기계도 상한가를 가는데 오늘까지 3연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점상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고 임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기존 그 안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등기 임원진 7명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알아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오늘 상한가 종목은 사실 삼보모터스입니다. 상한가가 자주 깨지긴 했지만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이슈 있고요. 자율주행 이슈 지금 대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관련주로는 오늘 상승이 나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섹터도 보셔야 되고요. 오늘 노란톡 방향에는 모트렉스 공략해서 지금 수익권에서 잡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아마 삼보모터스가 자율주행차 테슬라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I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WI 같은 경우는 재료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봤더니 350억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10억짜리 3자 배정 유증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전환사채 발행은 악재이고 3자 배정 유증은 호재인데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왔지만 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은 350억이고 유증 3자 배정은 10억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한가 간 이유를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렇게 해놓고 내일 다른 기사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재료로 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감에 오히려 장이 급격히 빠지는 걸 예상했던 분들에게는 오늘 시장 그래도 견딜만 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 강했던 이슈 역시 YTN 민영화 이슈 있었고요. 자율주행 이슈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물론 내일 FOMC 결과 봐야겠지만 상승의 가능성 내일 조금 더 크게 점쳐진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역시 방송 민영화 이슈가 강했습니다. 어제 YTN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역시 안착을 해줬고 더해서 IMBC까지도 이 민영화 이슈에 함께 휩쓸려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실제로 민영화가 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상한가 삼보모터스라고 본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섹터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이 종목과 함께 오늘 노란톡방에서 모트렉스도 함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함께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짧게 짚어봤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이 지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또 한 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9월 13일 공개해 주셨던 머큐리입니다. 2.6%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5G 관련주들 아직까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죠. 머큐리도 5G 관련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예선테크입니다. 현재 수익률 0.2%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서 상한가까지 잡아낸 종목이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수익률을 갱신을 해준 에이텍TN입니다. 9월 15일 공개해 주셨고요. 12.73%라는 새로운 수익률 쌓아 올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6일 공개해 주셨던 SM도 역시 오늘 좀 더 상승이 나와서 5.98%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종목은 금강철강입니다. 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8.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가로 상승을 해준, 물론 시장은 어려웠습니다만 상승을 해준 와일드카드 종목들, 이래서 와일드카드라고 하나 봅니다. 자, 에이텍TN 새롭게 수익률 더욱더 크게 쌓아 올려줬고, 금강철강은 사실 어제 공개를 해주시고 하루 만에 9%에 육박하는 상승폭 기록을 해줬어요. 자, 이 두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금강철강이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이기 때문에 금강철강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그 포스코가 장마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제대로 된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강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현대제철이 파업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가동을 못하면 관련 철강주 중에 대장주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강철강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와일드카드로 드렸고요. 바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 흐름은 죽지 않았고 아직 흐름도 노란톡방에 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금강철강 흐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분봉 보시면 장 초반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시가를 깨고 눌렸다가 슈팅이 한번 나오고 바로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수익 익절 하셨을 것 같고요. 눌리는 구간 이런 10,000원이나 또 이 9,800원 구간에서 혹시 추매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셨던 분이라면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 거래량이 들어온 양봉에서 아직 거래 대금이 빠지지 않고 양봉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상승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금강철강 아직 흐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에이텍TN입니다. 에이텍TN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애플페이 관련주고요. 오늘 상승이 한번 더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9%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흐름이 죽었느냐 아니면 끝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에이텍TN도 흐름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만 장 초반 급등이 나온 후에 밀려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물리신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도 현재 공략 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 5일선인 15,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깨질 수도 있죠. 깨지면 또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의견 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에이텍TN 한번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11선도 있고 21선도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애플페이 이제 하면 애플페이는 사실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아직 관련
규약과 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흐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 철강, ATEC-TN 두 종목 다 제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새벽 3시 FOMC 금리 발표가 있고 3시 반에 정식 발표를 하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내일은 단발적이라도 상승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해놓고요. 내일 같은 날 매도를 하면 아주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금강, 철강 그리고 ATEC-TN 공략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종목을 내일 적정한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세 종목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FOMC 발표가 내일 한 이후부터는 저는 아직도 포르쉐 애플페이, 레옴시티 이거 세 개 더 볼 거거든요. 물론 철강주도 보긴 해야겠지만 기존 베이스는 이런 섹터로 공략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내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강, 철강 그리고 ATEC-TN 함께 봐주셨습니다. 사실 두 종목 모두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공개가 된 이후에 오늘 크게 또 상승폭을 쌓아 올려주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냈다라는 이야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금강,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제철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물론 포스코는 태풍 피해로 인한 지금 영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중소형 철강주들 부각을 예상을 하셨고 금강, 철강 하루 만에 9%가량 상승폭 쌓아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ATEC-TN,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오늘 두 자릿수 상승폭을 새롭게 쌓아 올려주면서 역시 수익 좋게 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두 종목들 하지만 상승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으니까요. 오늘 공개될 와일드카드와 함께 이런 종목들 신규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현명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3위권 후보생 공개를 하기 전에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또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새벽 3시에 FOMC 발표를 하니까요. 저는 내일부터는 FOMC 발표 이후에 상승할 섹터와 종목을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두는 역시 FOMC인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도 상승불 반짝반짝 켜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캐스팅해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산적한 이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위권 후보생들 먼저 만나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NVH 코리아, 기관 기획사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대동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NVH 코리아 후보생입니다. 오늘 3.95% 상승이 나와줬고요. 4,3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부품 제조인데 최근에는 배터리팩까지 다양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NVH 코리아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만나보시죠. 4.14% 상승 나왔고요. 28,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유통, 판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여러 가지 브랜드들, 아르마니라던가 메종 마르지엘라 이런 브랜드들 한국에 들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대동입니다. 주요 포지션 경운기, 트랙터 같은 농업, 임업 기계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만나봤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이름이 일단 상당히 깁니다. 대동을 제외하고는 꽉 찰 정도로 이름이 긴데, 자,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이름이 상당히 길지만 제일 긴 NVH 코리아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제일 긴 값을 하네요. 네. NVH 코리아. 자, 설명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우선 그 종목들을 봤을 때는 차트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 재료를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선 NVH 코리아가 자동차 부품 제조하고 판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기사가 최근 나온 기사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 종목 중에 캐스팅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6월 7일 날 기사를 봤더니 NVH 코리아가 현대차 미 전기차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6월 달에 나와 있거든요. 꽤 오래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로 2차 전지 배터리 팩하고요. 2차 전지 제조 설비 시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면 N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 나와 있고요. 최근에 눌림 한번 나왔고 어제 상승, 오늘 음봉, 갭 상승 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내일 상승한다고 보기보다는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4,100원 그리고 4,300원 사이 한번 눌려서 갭을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고점인 4,600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VH 코리아 이렇게 돌파를 할지 눌렸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NVH 코리아 한번 관종에 넣으시고요. 2차 전지 이슈, 현대차 이슈가 나올 때는 한번 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VH 코리아 오늘 3위권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권과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후보생이고요. 2차 전지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NVH 코리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실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닥의 상승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백화점하고요. 유통업을 하는 그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종목을 알고 있고요. 지금 유통 채널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봤더니 신세계 인터내셔널 명품 판매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수요라든지 판매가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 지금 바닥만 크게 보면 최저점이 22,300원이거든요. 22,300원을 바닥을 지지받고 지금 이제 양봉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단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매물대가 많고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고 그리고 60일선 저항이 있고 그 위에는 121선 저항도 있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지금 상단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정리하면 상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저항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재료가 크게 터져가지고 거래량이 터진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저항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아직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증권과 리포트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의 수요나 판매가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동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대동도 사실은 저는 이제 대동은 좋은 회사거든요. 대동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TYM과 약간 경쟁 구조가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매출 1조 클럽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고요. TYM도 이번에 1조 클럽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회사는 농기계로 좋은데 문제는
그 차트와 이제 상승인데 봤더니 오늘 차트에 좀 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양봉이 좀 나왔는데 매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차트적으로는 우하향이고요.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하기는 좀 모호한 자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기사 장 마치고 기사 중 가장 큰 기사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강공 고수 군 동원령 발동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연장하고 끝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이 연장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선 농작물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농기계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동을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제가 가격을 하나 드리면 이 가격입니다. 11,700원이 21선인데요. 이 가격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 공략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 지금 재료는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11,700원 이후에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캐스팅은 우선 보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동, 농기계 하면 우리가 농슬라라고 하는 TYM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대동 이렇게 두 후보생이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 대동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트를 보면 매출도 좋고 다 좋지만 우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차트에서 확인이 바로 되고 있고요. 지금 공략할 자리로 보기에는 모호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시 수도 키이우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또 푸틴 대통령은 군 동원령을 다시 선포를 했다고 하죠. 종전이 어떻게 될지 그 향방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또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11,700원이라는 가격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에 도달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동은 캐스팅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NVH 코리아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진행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유진 로봇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로보티즈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현대 그린푸드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유진 로봇입니다. 주요 포지션은 물론 로봇 부품, 전반적인 로봇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하락이 나와서 2.76% 하락했고 5,2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로보티즈 후보생입니다. 역시 로봇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 후보생이고요. 1.71% 하락 나왔고 25,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현대 그린푸드도 보시죠. 1.53% 하락했습니다. 7,0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급식 같은 식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2위권에는 로봇 관련 후보생이 두 후보생이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자,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시겠습니까? 섹터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더 강한 종목을 캐스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저는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로보티즈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또 노란톡방 공략을 했던 종목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맞습니다. 수익도 많이 봤고요. 로보티즈가 다시 한번 흐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보티즈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폭도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19% 가까운 상승을 했고 지금 로보티즈만 해서 기사가 나온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로봇 물류 시스템 도입을 한다는 정부가 한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날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맞춤형 배송 체계를 구축한다. 즉 로봇으로 배송한다. 이런 기주가 있거든요. 그 이슈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가 배달회사 로봇 사업 활성화를 하겠다. 지금 그 로봇으로 배송을 하는 지금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트 한번 보시면
로보티지가 대장인 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의 대장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19%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오늘 아름답게 음봉 도주로 우선 눌렸습니다. 거기다가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음봉 도주로 눌렸기 때문에 내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여기서 도지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어드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요. 십자 도지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도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상승 나오면 차트를 크게 보면 전고점 돌파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인 28,900원까지는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도 있고 로보티지도 있고 에브리봇도 있고 로보로보도 있고 많은 로봇주가 있지만 지금의 주도주는 로보티지다. 로보티지가 아마 로봇주 관련주 중에 주도주이기 때문에 로보티지를 집중해서 보자 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주도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 어제 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바가 있고 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이용준 디렉터의 시야에 포착이 돼서 스카웃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고 또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오늘 흐름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2위권에서는 로보티즈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블 캐스팅이 아니라 캐스팅 탈락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더블 캐스팅하면 약간 그물로 쳐놓은 느낌이지만 그 섹터에서는 사실 주도주 한 종목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진 로봇을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유진 로봇 차트를 좀 보면 우선 유진 로봇은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던 게 우선 상승폭이 로보티지보다 작고 그리고 관련 기사가 딱 유진 로봇으로 찍혀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로봇 물류 시스템 도입이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저게 유진 로봇의 기사가 아니고 사실 로보티지의 기사거든요. 그래서 로봇주 관련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로보티지이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지금 유진 로봇은 차트상 보면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하지만 바닥에서 보면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요. 상승폭도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자리로는 상승 자리는 맞으나 저는 상승폭이 만약 로보티지도 상승 나오고 유진 로봇도 상승 나온다면 로보티지가 훨씬 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 로봇은 캐스팅하지 않고 이왕 하실 거면 로보티지 유진 로봇 이게 골고루 살 게 아니라 그 비중만큼은 로보티지를 사시라는 게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목을 사실 이거 사면 저게 아쉽고 저걸 사면 이게 아쉽고 해서 결국에는 다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섹터 안에서 주도주 하나를 선택해서 그 종목을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그 종목은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종목이 돼야 한다라는 게 이용준 디렉터의 시각이고 또 생각입니다. 자, 그런 만큼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중에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만큼 유진 로봇의 상승폭은 로보티즈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캐스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현대 그린푸드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대백화점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주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는 봤는데 네. 내용을 보면 사실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건실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건실한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 그 교과서적인 내용밖에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과적인 내용이라는 건 앞으로 실행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앵커님 말씀처럼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차트로 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 그린푸드 차트를 보면 지금 최저가입니다. 52주 신저가인 오늘 6,970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기사가 좋으면 시장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게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알맹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 그린푸드가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차트를 돌려보더라도 저점 구간입니다. 지금 7,000원 보고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밀려버리게 된다면 하락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반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차트적으로는 반등 나올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계속 빠지고 있고 오늘 신저가를 찍었고 7,000원을 깬 6,970원이거든요. 물론 종가는 7,060원이지만 내일 다시 한번 7,000원을 깨진다면 쭉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을 할지 공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 그린푸드 오늘 외국인 기획사의 선택이 사실은 그렇게 납득이 잘 가지는 않을 정도로 좋은 재료는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종목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만큼 혹시나 외국인 기획사에서 밀어준 후보생이니까라고 하면서 신규 접근을 생각하셨던 시청자님이시라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로봇 관련 후보생이 두 후보생이 올랐는데 결국 승자는 로보티즈 후보생이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한때는 포트폴리오에 하나라도 없으면 주식할 재미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로봇 관련주들 정말 천장을 모르고 날아오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좋은 종목 얻어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로보티즈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의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하시면서 로보티즈 흐름도 지켜보시면 또 포트폴리오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자, 과연 오늘 1위권 후보생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얼굴을 올려줬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에서는 BNK 금융지주 후보생, 기관기획사에서는 기업은행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한국전력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BNK 금융지주 후보생입니다. 0.3% 하락이 있었고 6,5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기업은행도 보시죠. 역시 하락 나왔습니다. 0.81%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9,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역시 이름 그대로 은행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한국전력도 보시죠. 오늘 0.77% 상승 나왔고요. 19,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 송전, 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 모두 만나봤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이 겹치는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해 주실 건가요? 간만에 카운트다운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자, 1위권 캐스팅 후보생은 과연 누구일지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3, 2, 1. 캐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이 불발이 됐네요. 할 수 없는 차트와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BNK하고 기업은행 먼저 말씀드리고 한국전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둘 다 은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FOMC, 자이언트스텝, 빅스텝,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맞으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총이 너무 크고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둘 다 차트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아직도 흐름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캐스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BNK 금융지주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BNK 금융지주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짧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차트가 전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못 받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쉽게 말하면 좋은 기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사는 뭐 자산 건전성 개선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기사가 있지만 금리 인상의 실질적인 수혜를
먹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같은 경우 보더라도 FOMC 전전날 굉장히 큰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묵직하고 시장 반응이 없는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기업은행도 차트 볼까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BNK보다는 좋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 은행권들은 사실은 상승이 나오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BNK보다는 기업은행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일 새벽에 금리 발표해버리면 실제적으로는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은행권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어떻게 보면 같은 포지션을 영위하고 있는 후보생들인데 지금 FOMC가 화두입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보생은 물론 맞지만 시총이 너무나 크고요. 현재 차트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된 이후에는 또 재료 소멸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일각에서는 배당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네. 배당을 해주는 종목들의 매력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배당이 나와서 그렇지만 앵커님은 적금이나 예금 혹시 드십니까? 네, 적금 저희 청년 희망 적금. 청년 희망 적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 배당률이 적금 이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외국인 개인과 기관 기획사에서 은행주를 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건데, 개인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닐 것 같고요.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주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배당을 해주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BNK 같은 경우는 매년 배당을 4에서 6%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은행주는 좋은 게 분기 배당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또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을 좀 크게 하시고 중장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적금 예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BNK 금융주주를 사신 게 아닐까 싶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내일 새벽에 재료가 소멸되지만 아마도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라 기관도 중장기로 보고 접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매력은 은행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주의 매력, 금리 인상기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용준 디렉터의 시각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한국전력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YTN 이 민영화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전 KDN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이지만 이 한국전력이 혹시나 그 이슈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앵커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앵커님 말을 들어보면 그 의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 매각이 된다면 그만큼 자산이나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도 사실은 아주 다른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한전 차트를 보면 전혀 반응이 없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21선 저항을 전혀 못 뚫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은 2조 5천억 정도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5년 동안 성과급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성과급이라든지 급여에 대해서 인상폭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원자재 값은 상승을 하고 있고 급여도 올라가고 있고 적자폭은 커지는데 성과급은 계속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게다가 한전은 유틸리티 사업이죠. 공공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의 전기료 인상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전기료 인상이 되면 바로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앵커님이 말했던 YTN, 한전 KDS인가요? 거기에 매각 이슈보다는 앞으로에 있을 원자재 값 상승, 전기료는 못 올리지만 또 급여는 올라가고 이런 악재들이 차트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최저점이 최근 3년 동안 최저점이 18,700원이거든요. 거의 다 왔죠. 지금 19,700원이니까 여기를 깨지면 더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구조이고, 지금 푸틴이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쟁 또 시작하면 또 원자재값 오르거든요. 그래서 한전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오늘 1위권 후보생에 올랐는데 최종적으로 캐스팅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혹시나 YTN 민영화 이슈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한전 KDN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그런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를 볼 때는 21선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엿보이는 만큼 혹시나 YTN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 뭐가 있을까 지켜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국전력 그렇게 매력적인 후보군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라면 상세하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와이드카드 추가로 상승 나오는 모습 확인하셨죠? 자,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바로 GSE입니다. GSE 가져오신 이유,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푸틴 대통령의 그 의중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잘 맞추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몇 번 푸틴의 동원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GSE가 지금 내일부터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데 GSE 내일 급등 나올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관련주이고요. 천연가스, LNG죠. 지금 LNG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GSE뿐만 아니라 SH에너지화학, 대성에너지 이 세 종목 내일 모두 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GSE가 제가 기존의 대장이었고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GSE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장 끝나고요. 바로 속보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예비군 30만 명 합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쟁을 시작했고 내일 FOMC가 있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예 전쟁을 장기화하고 무조건 승리하겠다 이런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는 굉장한 자원 강국입니다. 자원 외교도 하고 있고 자원의 무기화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또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유럽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다른 국가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스값은 오르게 돼 있고 가스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가스를 받으려면 LNG선을 운반하는 또 운송주 대우조선해양이랄지 오늘 급등이 나온 대우조선해양이랄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먼저 운송주보다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천연가스 관련주가 내일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저항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요. 아마 재료가 우선 내일 터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항의 일정 부분은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노란 톡방에서 제가 GSE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GSE, SH에너지화학, 대성에너지까지 다 공략법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쟁이 장기화가 시작되면 겨울이 바로 다다음 달부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무기화가 되고 GSE, SH에너지화학, 대성에너지 한꺼번에 보면 되는데 내일은 노란 톡방에서 GSE 공략법과 관련 재료, 뉴스, 수급을 그냥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공략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들어오시면 기사도 실시간 업데이트된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한번 노란 톡방에서 같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푸틴 대통령의 이 군 동원령 선포 소식도 장 마감 후에 들려왔습니다. 그런 만큼 뉴스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 또 한 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의 와이드카드 GSE였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공개된 와이드카드 종목 바로 GSE였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으로 종전 기대감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이 전쟁 장기화에 즉각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 만큼 GSE 오늘의 와이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GSE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속보도 나오고 있고 뉴스가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 재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내일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